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윈난성은 다양한 소수민족의 생활터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를 이어오며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 민족은 최소한 15개 민족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족, 바이족, 한이족, 다이족, 촤족, мя오족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다이족, 촤족과 мя오족, 리수족, 티벳 장족, 바이족, 이족은 자치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79년 초나라 장수가 윈난으로 와서 전국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윈난을 약칭으로 디엔이라 합니다. 서기 8세기에는 통일국가인 남조가 통치했으며 남조를 대신해 은사평은 바이족 나라인 대리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하여 13세기 원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민족 정권을 통치했습니다. 청나라 말기부터 군벌시대에 이르러서는 윈난에서도 스스로 무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내전에도 참여했으나 지금은 신중국의 서남부 성으로 편입됐습니다. 윈난성의 수도인 쿤밍, 따리, 리장 등에 살고 있는 이족, 바이족, 나시족 등의 소수민족들을 만나보고 독특한 자연 경관을 둘러보며 색다른 민족 문화 체험도 함께 해보시죠. 윈난 쿤밍에서 약 80km 거리에 있는 스린에 도착하니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루난현에 있다고 해서 루난 스린이라 부르며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지구 모습이 생기기 전 바다가 융기한 카르스트 지형이며 거대한 돌숲을 이룬 스린은 약 2억 8천년 전 바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 한가운데에 성림이라 새겨진 곳이 입구입니다. 돌로 이루어진 병풍 같은 모습이라 해서 스핑펑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대한 바위 가운데의 작은 연못에는 방울방울 빗물이 떨어져 맺히고 있는데 이곳이 젠펑츠입니다. 검봉이라는 두 글자는 1935년에 이 지역 현장이던 왕싱윈이 쓴 것으로 연못에 깊이 박힌 검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꾸며진 길을 따라 오르내리다 보니 마치 그 옛날 바닷속을 거닌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 갑자기 코끼리 코 모양의 암석이 보입니다. 이름하여 샹지스타이입니다. 바위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말 온 사방의 바위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전망대 왕펑팅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 바위가 떨어질 듯 말 듯 붙어 있는데 아주 아슬아슬해 보이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샤오스린으로 갑니다. 리엔화츠라는 호수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바위 아스마스 앞에서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 소수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무는 것은 이족 소녀인 아스마의 전설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꽃 한 송이가 피어난 듯 예쁜 아스마와 용감하고 지혜로운 아헤이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헤이는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간 아스마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되고 폭풍우를 만나 이곳 스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헤이는 흰 돼지와 흰 수탉을 잡아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면 아스마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흰 수탉은 구했지만 흰 돼지를 구하지 못했고 겨우 검은 돼지를 찾았습니다. 검은 돼지에 흰색 점토를 칠해 돌아왔는데 용왕이 큰 비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 비 때문에 검은 돼지에 입혔던 흰색 점토가 다 씻겨졌습니다. 결국 절벽에서의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됐고 아헤이는 대성통곡을 하며 후회를 합니다.
이후 아스마는 영영 내려오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 침식이 반복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아스마 석상 아래에 있는 이 연못은 당시 돼지를 씻겨버린 빗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이 아스마의 전설은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는 소수민족 이족의 장편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스린을 나와 30여 분 더 가면 거대한 종류 동굴인 듀시앙이 나옵니다. 종일 비가 내렸으니 동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강물이 폭포보다도 더 세차고 아주 폭발적입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는 물살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고고학자가 신비한 동굴에 처음 발을 딛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융기된 계곡 사이로 이어진 다리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동굴 속에 만들어진 자연 연못도 아름답습니다. 층을 이루며 만들어진 밭과 같이 생겼는데 보라색이나 초록색 조명을 비추니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흐르는 계곡 물줄기를 따라 배를 타기도 한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동굴을 빠져나와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쿤밍의 정겨운 농촌 풍경을 따라 2시간을 달려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쿤밍 시내에 있는 쿤밍 민족촌을 찾았습니다. 쿤밍 민족촌도 민족놀이공원이라 보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민족적인 정서가 담긴 건축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통 가옥이 설치되어 있고 가끔 민속 공연도 펼쳐집니다. 라후족 마을로 들어서니 정겨운 기타 소리가 들립니다. 전체 인구가 채 50만 명이 안 되는 소수민족인 라후족의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연가를 불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후족은 북방에서 이주해온 강족 계열의 민족으로 미얀마와 윈난성의 경계를 가르는 란창강 유역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노래를 참 달콤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몽골족과 바이족처럼 민족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의 민족촌은 공간도 넓고 건축물들도 아주 큽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의 민족촌에는 그저 전통가옥 한 채만 달랑 있기도 합니다. 민족촌에서의 볼거리는 역시 민속공연입니다. 마침 쿤밍을 터전으로 살아왔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표의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족의 전통문화공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가옥의 벽에는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의 형상이 걸려 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민속악기를 연주하는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함께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악기는 만도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이족 아가씨들은 연분홍과 보라색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아주 흥겹습니다. 다시 남녀 출연진들이 다 나와서 연주와 함께 춤을 춥니다. 노랗게 색칠을 한 악기는 길게 생긴 현악기인데 기타처럼 목에 걸고 연주를 합니다. 춤을 출 때 마구 흔드는 것이 꽤 재미있습니다. 공연 막바지에는 관객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춥니다. 이것은 따거라는 독특한 형태의 춤입니다. 따거는 이족들이 결혼식 후 뒤풀이를 할 때 추는 춤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 손에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추는 춤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관객들이 모두 나와 함께 춤을 추다 보니 마음까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공동체 놀이가 이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니 코끼리 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급히 찾아갔는데 작은 노천 극장이라 관객들로 꽉 차 빈자리가 없습니다. 코끼리 코에 올라타 사진도 찍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사서 줍니다. 코끼리 3마리가 재롱을 핍니다. 예쁘게 인사도 하고 책상 다리를 한 채 앉기도 합니다. 2마리 코끼리 코 사이에 앉아보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입은 가까이에서 보니 꽤 무섭습니다. 바닥에 누운 여자의 배 위로 코끼리가 코로 장난을 치며 때리는 신용도 합니다. 배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며 재미있게 장난을 칩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누웠는데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마구 두드리니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이렇게 코끼리가 직접 공연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만 재밌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흥겨운 시간입니다. 쿤밍 민족촌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세심하게 다 둘러보면 좋겠지만 공연 시간이 다 다르고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공연을 하니 그러기가 힘들어 아쉽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소수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딸이 고성에서 약 5km 떨어진 창산을 올라 산악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산 정상에는 몹시 덥고 떼약볕이라 해도 눈이 녹지 않는다는 설산이 있습니다. 산 입구에 아담한 사원 깐통스가 있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원으로 들어서니 뿌연 연기가 진동을 합니다. 향을 피웠는데 비가 내려서인지 그 연기가 사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령을 자랑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운치 있게 서 있는 아담한 사원입니다. 서기 9세기경에 처음 세워졌다 하는데 남조시대의 이름난 사원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해발 2600m 고지에 펼쳐진 등산로를 윈여우루라 합니다. 이 라인은 옥대라는 멋진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남쪽 셔잉펑에서 북쪽 샤오천펑에 이르는 16km의 구비구비 산 계곡길입니다. 창산에는 모두 18곳의 아름다운 시냇물이 있다고 합니다. 칭빛이 한가운데에는 살포시 불상이 떠 있습니다. 창산은 온 산마다 대리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리석이 바로 이곳 따리에 있는 돌을 말합니다. 빗속에서 걷는 산악 트레킹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가파른 계곡을 돌면 또 색다른 계곡이 다시 나타나고 구름도 절벽도 풀들도 생생하고 시원스럽습니다. 가끔씩 비가 멎으면 산 아래로 마을이 보이고 파란 하늘 사이로 구름이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 옆으로 생기 넘치게 피어난 이름 모를 풀잎마다 빗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모르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습도 눈을 맑게 해줍니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기운을 느끼며 구비구비 돌고 돌아 3시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있는 폭포와 샘을 다 구경하려면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곳에 치룽리츠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 아래의 넓은 호수인 얼하이를 다스리는 용왕의 7공주가 매년 여름 보름달이 뜨면 치룽리츠에 와서 목욕을 했다 합니다. 공주들이 용궁으로 돌아간 후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손율 소리가 들렸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하산길에는 쭝허스를 지났습니다. 남조시대인 8세기경에 처음 세워진 도교사원으로 청나라 강희제가 하사한
전운 공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전과 운은 모두 이 윈난 지역의 왕조와 지역을 뜻하고 있으며 공극이란 최상의 예를 다해 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오3개 주도의 3번의 난을 평정하고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한 후 지역민들의 정세에 맞춰 통치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옵니다. 창산을 오를 때는 불교 사원을 받고 내려올 때는 도교 사원을 받습니다. 등산로 양 끝에 서로 다른 사원이 있으니 나름대로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시내에 있는 호수와 하늘 그리고 구름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따리 고성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샤관 시내에서 바이족의 대형 가무국인 후디에즈멍 공연을 봤습니다. 후디에는 나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후디에즈멍은 나비의 꿈이란 뜻이 됩니다. 화려한 의상과 전통 가무, 빛나는 조명이 어우러진 꽤 볼만한 공연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형상화하는 장면이나 달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들이 매혹적입니다. 전통 춤사위에 맞춰 흥겹게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면 그저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의 정서를 호흡하면서 이국적인 감상에 젖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리고성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천룡팔부 영화성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천룡팔부 현판의 편액 글씨는 작가 김용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천룡팔부는 중국의 위대한 작가로 칭송받는 김용의 무협소설 중 하나이며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돼 큰 인기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성문이 열리고 장수와 병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황제와 황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허난성 카이펑에 있는 문화놀이공원인 청명상하원을 참고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이 일정표에 따라 진행되는데 우산을 이용해 공 굴리기를 하기도 하고 공이나 곤봉, 원판 여러 개를 양손으로 올리고 받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창묘기도 있는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끄는 공연보다는 짧지만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우산을 이용한 묘기를 싼지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생긴 물건에 불을 붙여 돌리는 장면이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릴사의 결혼 풍습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뚠자 집안에 결혼 정령기에 든 아가씨가 있는데 공 모양으로 술을 놓은 장식물인 찌우추를 던져 그것을 받은 총각을 대릴사이로 드린다고 합니다. 단청을 한 예쁜 2층 차이로우에서 아가씨의 아버지가 나와 이 사실을 발표하면 아래에 있는 총각들의 가슴은 설렙니다. 장식을 잡은 총각과 아가씨가 서로 맞절을 하고 도배주를 마시면 이 집안의 대릴사유가 됩니다. 가파른 무대 위에서 현란한 사자탈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춤의 이름은 스왕정빠, 즉 사왕쟁패입니다. 황비용과 같은 중국 영화에서도 간혹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공연도 약 10분 정도 선보이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 영화에서보다 훨씬 신기하고 긴장감이 넘칩니다. 야경꾼 순찰과 범인 체포 장면이 있습니다. 순찰 복장을 한 야경꾼들이 거리를 감시하고 있다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이 실감납니다. 길거리 공연 중 하나인 덤블링 묘기도 있습니다. 사발을 겨드랑이와 머리에 이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물이 담긴 물잔을 머리에 이고 뛰어내리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창과 봉을 들고 나와서 무공시연도 잠시 보여줍니다. 피잉은 가죽으로 만든 인형으로 흰색 막을 치고 그림자 놀이처럼 보여줍니다. 민간 예술의 한 형태로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전래되어 왔습니다. 짱이모우의 초창기 영화이며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작인 인생에서 중국 근대와 현대사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절묘한 키워드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피잉은 한 사람이 조작합니다. 악기 연주를 하거나 조명을 맡은 보조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잉 연기는 혼자 시연하는 것입니다. 영화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기자기합니다. 성곽도 멋지지만 성 밖에서 바라본 호수와 하늘이 정말 쾌청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